죄송하지만 상대방에겐 징글징글합니다. 프리셀렉션 기술도요, 상황 봐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사연 분석에 앞서가지고 제가 이 후폭풍과 미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스타그램 상담에 후폭풍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콕 집어서 이 후폭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후폭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별을 말하고 그 이별을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후폭풍이라는 건 딱 잘라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다 무조건 옵니다. 99.9999% 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이 후폭풍의 강도가 세게 오느냐 작게 오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연인이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나 여러분과 관계를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지, 내가 헤어지고 싶어 미치겠어서 헤어진 사람은 거의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간은 후회하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후폭풍이 어떻게 해야 더 세게 오느냐면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울한 분위기에 뭔가 상대방만 바라본다는 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계시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 없는 사람과 내가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치 없는 것에 욕심을 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욕심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뭔가 후폭풍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자극적으로 뭐 프로필을 바꾸거나 뭐 음악으로 저격을 한다거나 뭐 글귀로 저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상대방에겐 징글징글합니다. 프리셀렉션 기술도요, 상황 봐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상대방 힘들지 말라고 계속 진통제를 놔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상대방도 이별을 했으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서로 좋아했던 감정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절대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라진다 해도 감정은 다시 만들면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서로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깨져버린 옛 감정을 다시 이어붙일 생각만 하냐고요. 그래봐야 깨진 거 또 깨져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의 이별의 시간은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재접근을 정상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 후폭풍만을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은요, 상대방에겐 진통제밖에 되질 않습니다. 헤어지고 뭐 3일, 뭐 2주, 3주, 뭐 한 달 이거밖에 안 돼서 계속 연락해보세요. 무슨 신뢰감이 들겠냐고요, 관계에서. 그저 어린애 때 쓰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주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배려가 없는 거고, 여전히 바뀐 것도 없는 거고, 그저 욕심만 부리는 어린애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회를 목표로 한 그 상대방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돌고래나 원숭이를 상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다 느낍니다. 인간이라는 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뭔가 일단 만나기만 하면, 재회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을 해. 현실은요,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잘해줘도 다시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런 식의 재회는요. 제가 그래서 재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무려 2년 6개월을 매달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3개월 뒤에 연락 재접근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6개월을 기다리시고 3년 만에 제대로 재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재회예요. 과연 3년 동안 그 사람이 너무 미련이 남아서 재회가 된 걸까요? 그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내가 원하는 그런 재회를 해야지, 상대방이 후회한다고 해서, 미련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재회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뭔가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런 감정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요, 재회하고 나서 되게 꺼림칙하고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듭니다.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재회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인 건지. 이게 상대방에게 신뢰감이 들질 않는다고요. 이게 만나도 되는 사이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질 않아요. 이 문제는요, 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런 제외하시려고 상담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행복한 연애 하자고 재회 상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고뇌하고 고민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재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까봐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보통 재회라는 건요, 상대가 다른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만나지 못할 마음적 여유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황이 문제라니까요. 연애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상대에게 이성이 생겨도 쟤랑은 상관없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폭풍이 상대방의 그나마 내가 현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세게 오게 하는 방법은요,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별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은요. 그래서 제가 3개월, 4개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에게 후폭풍이 와서 한 달이나 2달 내에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메일 사연을 보면 그 연락이 함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메일 사연 한번 꼭 보시고요. 이 후폭풍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감정인 건지 이 이메일 사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후폭풍을 기다리고 후폭풍으로 재회를 하시려는 분들께 정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절대 재회 못해요. 난 발전할 생각이 없고 상대방이 마냥 후회하는 감정으로만 재회를 하시려면요, 다른 데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재회 시켜드리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애초에 되지도 않아요. 자, 일단 오늘 후폭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렸고, 이별하신 분들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재회를 하시려면 꿈에서 그만 깨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더 힘내시고요. 이별했어도 재회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재회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